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크이자스입니다. 영스파 부평점 네이버 블로그에 공무원을 준비하는 수험생분께서 영어 관련해서 질문을 남겨주셔가지고 제가 동영상 답변 한번 드려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선생님 유튜브 보면서 영어 공부 도전하려고 하는 초신생입니다. 반갑습니다. 수능 영어는 4등급 받았는데 듣기만 잘하고 독해를 못해서 간독해만 하고 듣기로 커버 쳤던 점수입니다. 공시는 듣기가 없으니 이제 맨땅에 헤딩한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이동기 선생님 기본 입문 강의 듣다가 유튜브 영상으로 유자쌤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자, 질문이 있네요. 패스 시전 영문법 5 천임은 자이스토리 중앙영문법 3,800제 모두 구매했고요. 이제 본격적인 유자쌤 커리 타기 전 몇 가지 질문을 좀 하고 싶어서요. 좋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이동희 선생님 기본 입문 강의를 지금 현강으로 듣고 있어. 아, 현강으로 듣고 계시구나. 2주 후에 끝나는데 그래머 홀릭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고 중앙 영문법과 패스 시점 영문법 5로 들어가는 게 나을까요? 자, 답변 드릴게요. 지금 이동기 선생님 입문 강의를 들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곧 끝나겠죠. 그러면은 그래머 홀릭은 듣지 마세요. 어차피 겹칩니다. 차라리 이동기 선생님 입문 강의를 뭐 복습을 해도 나쁘지는 않아요. 빠르게 한번 싹 복습하고 그 다음에 중앙연문법 3800제로 들어갑니다. 아무래도 이동현 선생님 거 입문 강의 들었으니까 중앙연문법 3800제는 해볼만 할 거예요. 이 3800제의 특징은 일단 단점은 해설이 부실해요. 그래서 진짜 기초인 학생들은 처음부터 보기 힘들고 이렇게 입문 강의를 한번 보고 나서 풀기를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장점은 두 가지예요. 단원별로 기초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서 자신의 취약점을 많이 알 수 있어요. 많이 틀리거든요. 또 문제가 또 쉽지만은 않아요. 쉬운 문제도 많지만 어려운 문제도 많은데 강사로서는 교재 리뷰를 해보고 직접 써봤을 때는 문제가 좋아요. 무진장 틀릴 겁니다. 두 번째는 독해를 읽기 위한 문법을 많이 다뤄요. 대형 강사님들의 강의가 좀 아쉬운 점이 뭐냐면 과정이 1년 과정이에요. 그럼 문제가 뭐냐면 과정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들 자체는 시행착오하는 게 어떤 게 있냐면 그 과정을 다 끝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빨리빨리 나가야 돼요. 진도를. 어느 정도 안다는 전제하에 나갑니다. 그래서 잘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어요. 영어 기반이 있는 학생들, 뭐 수능 때 외국어 영역 1등급이 나오거나 편입을 합격했거나 아니면 임용고시 준비하면서 영어 영문학과를 나오거나 그런 학생들은 괜찮아요. 그리고 그런 학생들 합격할 거예요. 근데 일반 수험생들은 과정이 많으니까 잘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어려운 과정을 계속 넘어갑니다. 선생님들은 강의가 빠르고 학생들은 과정이 많으니까 빨리빨리 다음 과정 넘어가고 그래서 기반이 없는 학생들 문제가 뭐냐면 영어를 1년 들어도 점수가 안 나와요. 영어라는 과목이 만약에 강사님들의 인강을 듣고서 점수가 잘 나올 수 있다면 누가 영어를 못하겠어요. 다들 프리패스가 있는데. 그래서 영어는 여러분들이 필요한 과정 내에서만 인강을 활용하시고 좋은 교재, 자신이 풀 수 있는 교재, 자신의 단계에 맞는 교재를 직접 풀어봐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시험장 갔을 때 영어 강사님들이 풀어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어야 돼요.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은 영어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과목도 하기 때문에 5과목을 빠른 시간 내에 영어를 빠르고 정확하게 해석한다? 쉽지 않아요. 또 강사님들은 과정이 1년 과정이니까 아쉬운 점은 뭐냐면 어려운 교재들이 너무 많아요. 그럼 수험생들은 그 어려운 교재 풀면서 인강 들으면서 아 남들이 유명하다고 하니까 나도 푸니까 점수 잘 나오겠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강사로서 좀 아쉬운 점은 뭐냐면 자신이 소화 못하는 어려운 문제를 몇 문제 못 푸는 것보다는 자신이 소화할 수 있는 문제를 많이 푸는 게 나아요. 그래서 중간학교 3800제는 이런 식으로 약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패스 실습전 영문법 5를 들어갈 때 진도별 해시체크 111이라고 랜덤은 예문제 444 들어가기 전에 단원별 유형별 문제집을 하나 풀고 444 들어가면 좋다고 좋겠다고 하셨네. 이게 잘못 이해하신 게 진도별 해시체크 111이 단원별 문제예요. 자, 설명 좀 드릴게요. 패스 실전 영문법 5 교재는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 잠시 보시면은 유튜브에 들어가시면은 이게 제가 동영상 다 찍어놓은 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천의문 구분 독해 활용하는 방법, 중앙 연문법 선천법일제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여기 들어가시면은 여기 패스 시점 연문법 5 활용하는 방법, 이거 외에도 또 다양한 교재들 제가 추천해 놓은 교재들 많거든요. 이거 한번 꼭 참고해 보시되, 패스 시점 연문법 5는 제가 왜 추천을 하냐면 대형 선생님들의 이론서 교재랑은 많이 달라요. 대형 선생님들의 교재는 일단 두껍고 그리고 양이 많고 무엇보다도 기출 지문을 그대로 넣었어요. 그러니까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영어를 못하시는 분들은 기출 문제를 거기서 다루게 되니까 해당 포인트만 안다고 풀 수 있는 게 아니라 기출은 다양한 포인트가 섞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포인트까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섞여요, 개념이. 근데 패스 시점 영문법 5는 상당히 잘 만든 교재인 이유가 진도별 해시 체크 111 파트가 있어요. 이거는 포인트별로 정리를 해놨고 단원별 문제가 너무 잘 만들어놨어요. 이거 추천합니다. 요거는 진짜 그 포인트만 관련된 문제가 있고 그 포인트 관련된 문제를 풀고 나면은 확실하게 기출 포인트를 알 수 있어요. 아, 문법에서는 이런 포인트가 나오구나. 두 번째, 랜덤형 예산 문제 444는 랜덤 문제예요. 이건 나중에 랜덤 문제 푸시면서 많이 틀리고, 대신에 진도별 시체크 111이나 랜덤형 예산 문제 444나 둘 다 문제 옆에다 출제 포인트를 진짜 적어봐야 돼요. 이걸 안 적으면은 섞여요. 공부한 건 많은데. 그리고 랜덤형 예산 문제 444는 풀고 나서 랜덤 문제, 그러니까 문법 이론이 섞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정 시간에는 다시 진도별 시체크 111을 복습합니다. 근데 랜덤의 예상 문제 444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공무원 영어에서 랜덤 문제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우리 공무원 영어가 20문제 중에서 문법은 4문제, 많아야 3문제에서 4문제고 사지선다형이라고 하면은 12개에서 16개 포인트입니다. 이미 이론 포인트랑 단원별에서 다 잡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랜덤의 예상 문제는 진도별 해시체크 1일에 좀 많이 보고 나서 그 후에 보셔도 괜찮습니다. 급한 건 아니라는 거죠. 또 우리가 어차피 나중에 영어 연도별 기출 풀면은 거기서도 다 랜덤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문법 문제는 많이 풀 필요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교재가 좋지 않았을 때는 양치가 중요하다 해서 막 많이 푸는 걸 추천했지만 요즘엔 교재가 좋은 교재들이 너무 많아요. 좋은 교재를 여러 번 보는 게 낫습니다. 독해 같은 경우는 문제 푸는 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꾸준히 풀어야겠지만 문법은 이 정도만 풀면 돼요. 충분합니다. 뭐 어려운 강사님들 교재 풀 필요 없어요. 자, 혹시 문제지 하나만 추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거 풀면 괜찮습니다. 그냥 이걸로 끝낼 거예요. 대신 3.8배째를 2동 정도 하고 나서 패스 시점 연법 5로 들어가시면 합니다. 지금 쌤이 알려주신 문제니까 이동기 우리는 기본서밖에 없는데 이동 선생님 기본서 보고 패스 시점 연법 5로 봐도 상관없어요. 올인원의 예제 문제가 한 포대당 단락 한 개밖에 안 실어져 있어서 연습이 안 돼서요. 그래서 이동 선생님 거 만약 올인원 문장을 보고 싶으면 이건 봐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시중 강사님들의 강의를 보라고 추천하는 거는 이론서 강의, 그리고 뭐 독해 강의, 독해는 유형별 접근하는 거 알면 좋으니까. 근데 나머지는 굳이 볼 필요가 없습니다. 강사님들 다들 어려운 교재, 어려운 지문들 모아놓고 교재를 팔기 때문에 많이 좌절하면서 계속 그 어려운 문제를 풀다 보니까 불안해가지고 계속 인강에 의존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패스시점 연법 5로 그냥 끝냅시다. 영어도 줄여나가는 공부가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 질문. 문장 구문 독해 노트 만드는 방법 영상 올려주실 것까지 꼼꼼히 다 들었는데요. 상당히 열심히 보셨네요. 하나, 의문점이 좋습니다. 독해 노트에 볼펜을 적고 연필로 다시 분석을 한 후 지워야겠죠? 아니요. 이거는 비슷한 질문 많아요. 뭐냐면 꼭 영어가 아니라 하더라도 선생님 유튜브 보니까 뭐 학교생들 보니까 문제 풀지 말고 일단은 그냥 보고 나중에 이독할 때 다시 풀라고 하는데 필기에 안 해도 되나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여러분, 합격생이 10,000명이면 10,000개의 공부법이 있고요. 기반이 있는, 베이스가 있는 합격생이 있고, 그리고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공부한 합격생분들도 계시잖아요. 기반이 있거나 베이스가 있는 분들은 방금 말하신 것처럼 필기를 안 하고
일단은 그냥 한번 쭉 보고 그 다음에 다시 본인 진짜 푸는 걸 추천합니다. 근데 기반이 없는 대다수의 선생님들은 필기 해주세요. 왜냐면 우리는 줄여나가는 공부를 해야 돼요.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3800제 풀 때, 선생님, 이해독 할 때, 3800제 이해독 할 때, 틀린 문제 다시 보고, 이론 다시 본다고 했는데, 틀린 문제, 그럼 문제 다시 지우고 다시 풀어봐야 되나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 많이 계신데, 아니요. 지우지 마세요. 왜냐면, 어차피 필기 해놨어도 또 틀려요, 보통. 워낙 양이 많고, 우리가 필기를 해놓은 것 뿐이지 암기가 된 건 아니잖아요. 만약에 다 지우잖아요. 뭐가 문제냐면 또 다 봐야 돼요. 그러면 뭐가 틀린지 몰라요. 그럼 줄여나가는 공부 못합니다. 상위권 베이스가 있는 분들은 필기를 하지 말라고 하지만 안 돼요. 우리 베이스 없어요. 대다수의 공무원 선생님들 베이스가 많이 없습니다. 물론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거의 다가 없어요. 그래서 필기 해주세요. 줄여나가는 공부를 해야 합니다. 어차피 필기 해놔도 또 해석 안 되는 경우 많습니다. 그리고 필기를 해놔야지 나중에 우리가 모르는 거 위주로 볼 수 있잖아요. 자, 저만의 심화 구문 독해집이 되어 다음번에 다시 풀어볼 수 있으니까요. 필기해주세요. 아, 그리고 이 심화 구문 독해집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독해 노트라는 걸 만들 거예요. 독해 노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구문 독해를 하거나 그 다음 단계 유형 독해를 하거나 그 다음 단계로 영어 연도별 기출. 영어는 영어 연도별 기출이 중요해요. 시행처별 기출. 단원별 기출이 아니라. 근데 강사님들이 보통 다 단원별 기출만 있어요. 자, 이거를 풀게 되면은, 왜냐면, 영어 연도별 기출과 시행착오 기출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는 영어 랜덤 연습을 해야 돼요. 어휘, 생활영어, 문법, 독해, 20문제 섞여 있는 연습을요. 자, 그래서, 이렇게 구문 독해, 유형문 독해 기출을 풀면요. 해석이 안 되는 문제가 나오잖아요. 요거를 독해 노트에 정리하는 거예요. 그럼 이 독해 노트에는 자신이 해석이 안 되는 문장들만 쫙 모아집니다. 거기서 철저하게 문장 구조 분석을 해주는 거예요. 유의할 점은 유형을 어떻게 풀 때 막 문장 구조 분석할 필요 없어요. 요거는 우리가 읽으면서 해석을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막 문장 구조 분석까지 하면서 하면은 내용 파악 못해요. 대신 구문 독해는 해야 돼요. 요거는 우리가 정확하게 해석하는 연습이 필요하니까. 어쨌든 풀고 나서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은 독해 노트에 정리하자. 그리고 거기서 문장 구조 분석을 철저히 해주시면 합니다. 이걸 안 하면 뭐가 문제냐면 자신이 뭐가 약한지 몰라요. 상담할 때 이런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영어 시험 봤을 때, 국가직은 막 50, 예를 들어서 막 90점이 나왔어요. 근데 지방직 65점 떨어진 거예요. 이런 케이스 많거든요. 자, 공부를 열심히 안 한 걸까? 아니죠. 영어라는 거는 자신이 잘 아는 부분도 있고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시험에서 만약에 자신이 잘 아는 부분, 자신이 읽을 수 있는 문장, 그런 부분에서 많이 나오면은 점수 잘 나온 것 뿐이고요. 또 시험장 갔는데, 자신이 취약한 부분이 있었던 거야. 못 읽는 문장 구조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넘어가는 거죠. 근데 그게 시험장 갔을 때 나오면은 당황하게 돼요. 우리가 영어만 푸는 게 아니라 5과목을 풀기 때문에. 그러면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고 당황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독해 싸움은 문장을 읽을 수 있냐 없냐와 독해용 어휘를 많이 아냐 모르냐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걸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중급 구문 독해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강사님들이 어려운 중급 구문 독해 전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요거 자체도 어렵거든요. 다시 한번 말할게요. 우리는 영어만 할 수 없어요. 다른 것도 해야 돼요. 영어는 철저하게 줄여나가는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근데 많은 강사님들은 1년 과정을 다 잡아놨기 때문에 1년 나가는 공부죠. 그러면 다른 건 못해요. 자, 근데 하나 걱정이 제가 구문 문서 제대로 못할까 봐서요. 그래서 독해를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일단 기초 문법, 중앙연문법 3,800제로 성한연으로 독해를 읽기 연문법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강사님들 어려운 구문 독해 교재를 보는 게 아니라 천인문, 베이직 거기까지 해석을 제대로 할 수 있으면 해볼만 합니다. 독해도 마찬가지죠. 저는 자이스트 독해를 추천하거든요. 보시면은 제가 이거 다 추천을 해놨어요. 자이틀 독해, 천인문. 강사님들이 독해 교재가 아쉬운 게 뭐냐면 너무 어려워요. 어려운 수능에 있는 지문들 다 모아놓고 풀어보라고 권하는데 학생들 그러면은 자신감 떨어지고 본인이 읽을 수 있어야죠. 못 읽는 어려운 지문을 몇 문제 인강보에서 푸는 것보다는 자이스트리 독해처럼 자이스트리 독해가 기본표는 고1, 완성표는 고2, 시점표는 고3
자신이 읽을 수 있는 지문은 여러 지문 통해 놨습니다. 그래서 쉬운 지문은 쉬운 교재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많이 질문하시는 게 영어 강사님들이 어려운 문제 많이 풀어야 된다고 하는데요. 그건 영어 강사님들이 강의를 팔아야 되니까. 여러분들 공포 마케팅에 속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기출 자체가 겨우치가 않아요. 그리고 어려운 문제예요. 영어 연도별 기출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강사님들 어려운 교재 막 풀려고 하지 마세요. 영어 강사님들의 문제점, 아쉬운 점은 아무도 영어 줄여주지 않아요. 다 1년간 다 만들어놓고 기출로도 안 된다. 막 이것도 풀어야 된다. 저것도 풀어야 된다. 막 어려운 동영상도 풀어야 된다. 강사님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다른 과목 못해요, 그러면. 자, 기출만으로도 충분하다, 어려운 문제는.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분석해보면. 그래서 저는 일단은 쉬운 교재를 좀 단계별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이 스토리 기본편은 할만해요. 고2 일 거야. 괜찮아요. 기출이나 풀다 막히는 걸 적어놓는 건데 분명 또 막힐 것 같은데 근데 그 전에 기반 연습을 할 거고 어차피 패스 시점 영문법 5도 계속 볼 거예요. 문법이라는 게 우리가 꼭 문법 문제만을 맞추기 위해서 공부하는 건 아니고 독해를 잘 읽기 위해서도 하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해결됩니다. 자, 답을 또 어디 적어놔야 조금 고민이 되어서 선생님의 조언이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독해 노트는 천인문 이해독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언제라도 보시면 답변 부탁드려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영어 시험 잘 보면 한번 찾아볼게요. 부천사라서 부평이라 가깝거든요. 부디 그런 날이 오길 바라며 앞으로도 좋은 컨텐츠 많이 만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응원할게요.